네,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무겁다 해도 지붕이 무너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이 벌어진 경주에 지난 12일부터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무너진 강당이 대략 990제곱미터, 예. 1200제곱미터, 990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5, 60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붕에 이제 이 물기가 가득한 습설이 거기에 이제 50cm 정도가 쌓였다고 하는데 앞서서 예. 저희도 이제 보도했습니다. 15톤 트럭 10여 대가 이제 있는 것과 같은 무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 보통 마른 논은 말씀이죠. 1제곱미터당 1m 두께로 쌓였을 때 네. 한 200kg 내지 30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50cm 정도 쌓였으면은 100kg 내지 150kg 될 터인데요. 예. 젖은 눈, 습설이 쌓였을 때는 그보다 두세 배 높아서 250kg 내지 300kg, 50cm 쌓이면 그 정도 됩니다. 스퀘어미터당. 예. 얼음은 이제 450kg쯤 되고요. 근데 지금 1000스퀘어미터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대략 250 내지 300톤이 이 지붕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트럭에서 탱크 50톤짜리 탱크 6대가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예. 그게 탱크 정말 보통 50톤이니까요. 예, 엄청난 무게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습설이 원인이겠지만 또 이 건축 공법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의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PEB 공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좀 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철제로 골격을 세우고요, 예.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시공이 굉장히 간편하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많이 선호하지요. 예, 예. 이 뭐 통상 저 경납고라든지 이렇게 저 시설 이런 데는 쓰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잘 쓰지 않는 공법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공간이 필요한 부분, 네. 그다음에 맨 상부층에 예. 하중이 별로 많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붕은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그 위에 쌓이는 하중을 스퀘어미터당 100kg 정도 보는데요. 네. 예. 경주 지역은 이제 눈이 별로 많이 안 온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적설 하중을 보지 않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설계 기준상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설계 기존 설계 기준에 따라서 늘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번과 같이 특별히 폭설이 내린다든가 예. 하는 경우를 다 대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과다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는 통계적으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한다. 눈이면 눈, 바람이면 바람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하거든요. 예. 그래야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예. 제가 여쭤본 건 말이죠, 정 교수님.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라든지 뭐 경납고라든지 이런 네. 시설 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같은 데도 이 PEB 공법을 쓰느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건 뭐 이런 관계가 공법은 없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쓰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요번과 같이 특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를 했다면 예, 예. PEB 공법이라고 그래서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예. 다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설이 장기간 내림으로써 습설이 되고 그게 과하중이 걸려서 이번에 붕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실 시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눈이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제 많이 쌓인 것까지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부실 시공은 이제 현장의 조사를 그다음에 도면을 잘 검토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방송 화면만 가지고는 어디가
부실 시공의 징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드시겠지만 화면상으로 보기에 이 H빔이라고 하나요? 철골 구조물이 상당히 이렇게 종이장처럼 휘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보통 이 지붕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휘어집니까? 과중이 걸리게 되면요, 무슨 부재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요. 네. 예. 특히나 요번 이런 이 PEB 공법 양쪽 기둥에서 가운데 기둥 없이 네. 이렇게 양쪽 기둥만 가지고서 볼을 받치는 그런 공법은 한꺼번에 이렇게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가운데 기둥을 세웠으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을 테지만 강당 같은데 공연장 같은 데는 가운데 기둥을 세우기 곤란하거든요. 예. 대신에 양쪽 기둥을 보다 더 튼튼히 설계를 합니다. 예, 예. 그 경주는 뭐 사실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온 그런 뭐 기상재해 이런 네. 부분도 있지만은 예, 예. 또 이렇게 설마 이렇게까지 눈이 오겠어라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또 안전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지금 설계 기준이 예. 오래된 그 통계치에 의해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비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예. 그래서 폭설이나 폭우, 초강력 태풍, 지진 등 이런 이상 기후에 대비한 구조 안전에 관한 그 기본법을 예. 새로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전 관련 법은 좀 과거의 어떤 그 통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 앞으로 닥칠 이상 기후에 대한 그 구조 안전 기본법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설계 기준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그 검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얼마마다 받게 돼 있나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그걸 기억을 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수고하세요. 한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였습니다.